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사실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세금하면 진짜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특히나 주택 그리고 상가 이 취득부터 매도 시점까지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총 정리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들어볼까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주택과 상가에 대한 세금 비교인데 사실 쉽게 표현해서 주택과 상가에 대한 비교겠지만 우리가 최근 들어서 흔하게 오피스텔이라든가 또는 생활용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분양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비주거용들이 오히려 아파트에 비해서 분양이 잘 되고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지 이것을 비주거용인 상가를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세금에 있어서 가장 많은 구분을 두는 게 바로 취득 시에 내는 세금과 그리고 또 보유 시에 내는 세금 그리고 양도 시에 내는 세금인데 우선 취득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택이 아닌 상품 같은 경우에는 주택 외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상가라든가 또는 비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생활용 숙박시설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것들은 취득세가 기본적으로 상품에 상관없이 모든 것이 4%의 취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주택에 있어서는 취득세가 1주택자일 경우에는 지금처럼 1%에서 약 3%의 취득세 구간을 내고 있지만 기존에 취득세에 대한 중과세가 없었을 때는 이 비주거용인 상가가 훨씬 더 취득세가 비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저가인 6억 원 이하에서는 오히려 같은 상품이라도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았지만 이제 중과세가, 취득세에 대한 중과세가 나타나면서 이 상가를 비롯한 비주거용의 인기가 더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택에 대한 중과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취득세의 중과세율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 자, 주택이 없이 1주택 매입할 때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1에서 3% 정도의 취득세 구간에 취득세를 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같은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이 되면서 8에서 3주택이 되면 12%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받게 됩니다. 자, 비조정대상 지역에서도 3주택 이상이면 8% 넘어가기 때문에 주택이 2개 이상 되시는 분들이 주택을 또 하나 사신다라고 하면 이 취득세에 대한 과세가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오피스텔 같은 비주거용을 구입을 하시게 되면 이 12%나 8% 구간이 아니라 4% 구간에서 취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취득세에 있어서는 부담이 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 같은 경우에도 주택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12%의 구간에 되기 때문에 법인들이 더 이상 주택을 통해서 투기를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상취득, 이거는 바로 증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증여가 기존에는 3%였습니다. 3.5%에서 비조정대상 지역도 3.5%지만 이 조정대상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12%의 구간이 되기 때문에 증여라든가 또는 다주택자들이 사실 취득하기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담스러운 취득세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비주거용에 많이들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가주택 1억 원, 그러니까 지방에 지금 공시지가 1억 원 미만의 주택을 많이 투자하시는데 공시지가 1억 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중과세가 없습니다. 취득세에 대한 중과세가 없고요. 그리고 다른 주택 취득할 때 저가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다른 주택을 구입하실 때 저가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단 정비구역, 그러니까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정비구역으로 내는 공시지가 1억 원의 저가주택은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할 때 그 주택은 중과세가 없습니다. 일반 세율로 내시면 되는데 문제는 지방의 저가주택이라도 하더라도 이건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 같은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판매할 때는 포함이 된다. 요거는 조금 더 유념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들 올 12월 달에 이제 종부세가 나온다라면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종부세에 있어서도 기존보다 상당히 많이 오른 그런 종부세율을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자, 3주택 이상 되거나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 있게 되면은 기존보다 종부세가 대략 한 2배 정도 이상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공정 시장가 비율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공시가 자체도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종부세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이제 법인으로 투자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공시지가가 종부세를 했을 때 공제율이 거의 없이 최고세율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법인 같은 경우에도 이 종부세를 굉장히 크게 맞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 같은 경우에는 공제 자체가 6억 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최고세율로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주택수에 있어서 다주택자가 되면 종부세를 좀 더 조심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존에는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종부세 배제가 됐지만 지금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되지도 않겠지만 비주거용이나 다른 어떤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도 종부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비주거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라든가 생활용 숙박시설, 그리고 상가, 이런 것들은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80억 원 이상 돼야 종부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빌딩들, 근데 요즘에 뭐 꼬마 빌딩도 사실 50억 이하가 별로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꼬마 빌딩들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 하여튼 최근 들어서 이 비주거용들이 종부세율이 굉장히 80억 이상 돼야 종부세가 나가기 때문에 보통 편안하게 종부세에서 해방되는 때문에 오피스텔 이런 걸 구입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양도소득세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양도세율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소득세율이라는 게 6% 구간에서 10억 원 초과하면은 45%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는 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세금 물어보실 때 사면서 양도세는 얼마 나올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양도소득세는 내가 매도하시는 금액에서 취득가액에서 또 필요한 경비들을 제하고 난 순이익에 대해서 소득세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는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율이 높아지고, 그 비율이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비율은 낮아집니다. 하지만 지금 주택에 있어서는 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중과세가 2주택자는 기본적으로 20%의 중과세가 들어가겠고요. 3주택자는 30%의 중과세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10억 원 이상을 초과하게 됐다라고 하면 45%에 30%까지 더하게 되면 약 75%의 중과세에다가 또 거기에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붙는다라면 거의 80%에 가까운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들이 또 다른 주택을 통해서 비과세를 못 받거나 또는 중과세를 받게 되면 굉장히 손실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분양권이라든가 또는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는 가장 큰 최고 세율의 중과세를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되느냐? 보통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일반인들은 가격에 따라서 10억 원 구간에서 45% 구간까지 가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2억 원 이하는 10%, 그리고 2억 원 초과하거나 200억 이하는 20%, 22%, 25% 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상가를 구입하시게 되면 상가에 대한 양도세율은 비과세가 없지만 이 과세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으로 매입을 해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면 이 구간에서 법인세로 양도세가 아닌 법인세로 낸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유념하셔야 될 게 뭐냐면 법인도 아파트 같은 주택을 매입해서 양도하게 되면 이 비율에 플러스 20%의 세금이 또 붙기 때문에 주택으로 법인이 투자한다는 건 굉장히 좀 쉽지 않다. 하지만 주택이 아닌 것들은 똑같이 이렇게 20% 구간에서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도 법인으로 하거나 또는 다주택자가 아닌 이상의 그 상가로 투자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담보대출 규제 LTV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15억이 초과되면은 대출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9억 원 이하는 40% 그리고 또 초과분이 20%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 일반적인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나오는 70에서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똑같은 면적의 주택이 있을 때 이게 아파트나 주택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모든 규제를 받게 되고요. 이게 비주거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금이라든가 또는 대출 규제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가나 비주거용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주택과 비교해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는지 이런 어떤 세금이라든가 또는 대출 규제까지 좀 꼼꼼히 따져보는 학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